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잔잔한 슬픔이 흐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노동으로 인해 깊게 팬 주름은 그의 삶의 무게와 노력을 묵묵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늘 저와 저희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했던 더없이 착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허망함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외가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장례 절차를 처리하느라 모두가 지쳐있는 와중에도 아들은 제게 남편의 유품이라며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에요. 혹시 모르니 잔액이나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그 낡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이라니. 평생 저축이나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통장에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있을 거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통장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통장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몇백, 몇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서는 거액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이지? 제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든 통장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힌 통장을 든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은 평생을 단칸방을 벗어나 본 적 없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빠듯한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낡은 옷 한 벌, 낡은 신발 한 켤레도 아까워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통장에 이런 거액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제가 들고 있던 통장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 역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는 저와 똑같이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통장이 맞아요? 설마 저희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애써 침착하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보험금일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산업재해 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셨거나 아니면 혹시 은행 전산상의 단순한 실수가 아닐까요? 일단 은행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큰 금액이 갑자기 찍힐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돈이 들어올 만한 보험에 가입했을 리도 없었고
은행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부호로 가득 찼고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금자 이름이. 저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에는 송금자로 보이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영식? 그 이름은 남편이 젊은 시절 한창 활기 넘치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남편의 옛 동료. 그의 이름이 송금자 명단에 적혀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오래된 이름이 이토록 엄청난 금액과 함께 나타나다니 이것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식이라니, 어머니, 이분은 대체 누구세요? 아버지랑 아는 분이셨어요? 아들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그 당시로는 드물게 규모가 큰 공장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할 때 유난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습니다. 남편은 가끔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영식 씨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의 성품이 얼마나 좋고 일도 잘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에 찍힌 거액의 돈과 최영식 씨의 이름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영식 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었고 이제야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영식 씨가 남편에게 어떤 도움을 줬던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것도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음표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편의 마지막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최영식 씨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장례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움직이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라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텅 빈 자리에서 저는 또 다른 남편의 그림자를 쫓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혀 있던 희미한 주소와 주변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최영식 씨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식 씨의 아들은 제가 나타나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꽤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통장에 찍힌 의문의 금액, 그리고 영식 씨의 이름이 송금자로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말을 할수록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영식 씨의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김태석 씨께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빚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째로 구원해 주신 은혜였으니까요. 영식 씨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빚이라는 단어는 제게 다시 한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식 씨가 남편에게 빚을 졌다니 저는 평생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영식 씨 아들은 제 혼란을 알아차린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업재해가 잘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갑작스러운 수술비와 치료비로 온 가족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거액의 돈을 마련해야 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할 때 김태석 씨가 선뜻 나서서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가진 것 하나 없으셨던 분인데 전 재산을 털어 아버지를 살려주신 거죠. 그 은혜로 저희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지금껏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희생을 했다니요. 그는 평생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랑 삼아 말할 법도 한데 그는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 이런 숭고한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더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보다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심이 다시 한번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식 씨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김태석 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평생을 갚으려 노력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에서 조금씩 아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김태석 씨께 돌려드리려 했었죠. 그런데 김태석 씨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어떻게 다시 받느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간곡하게 부탁했고 결국 김태석 씨는 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당신께 직접 돌려드리면 다시 돌려주실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석 씨는 따로 통장을 만드셨고 그 통장에 저희 아버지가 보내드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두 분은 서로에게 빚을 갚고 은혜를 베푸는 관계를 이어가셨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김태석 씨께 은혜를 갚는 것이었고 김태석 씨의 마음은 그 돈을 다시 저희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두 분의 깊은 우정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친구의 목숨을 살렸고 그 친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통장을 만들어 꼬박꼬박 모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몰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깊은 뜻을 알게 되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식 씨 아들은 제게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정성스럽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 위에 남편의 필체로 김순의 여사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몇 장의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의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순애에게.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힘있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의 남편이 제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깊은 마음과 숨겨진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에게 미안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무능해서 당신을 남들처럼 호강시켜주지 못했다는 것. 늘 부족하게만 살게 한 것이 내 삶의 천추의 한으로 남았어.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나 하나만 믿고 시집와서 고생만 했지.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마음껏 사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오.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남편의 글에서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지극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심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영식이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 돌려받을 생각조차 없었어. 그저 친구가 다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영식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갚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기로 했어. 그 돈을 당신 몰래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꼬박꼬박 모아뒀어. 혹시라도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신 혼자 남을까봐 너무나 걱정돼서 말이야. 이 돈은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야.
당신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평생 고생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 돈으로 남은 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몇십 년씩 입고 허름한 신발이 닳고 닳아 구멍이 나도 새 것으로 바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게 더 좋은 반찬을 양보하고 자신은 낡은 밥상에 앉아 김치 한 조각으로도 만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몰래 친구의 빚을 받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아 저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저를 사랑했던 남편의 깊은 마음과 희생이 너무나 사무치게 느껴져 제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돈이 모두 저의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문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돈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심함과 저를 향한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던 남편, 그리고 저와 저희 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남편, 그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선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평생 저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저를 향한 지극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제 남편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큰 금액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저에게 남은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올 거예요.